이런 말씀드리면 사실 이 직업에 대해서 좀 편견 가지실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상담 오시는 분들께 혹시 상간녀 직업 뭐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로 많아요. 당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불륜이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불륜을 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많고 자유도도 높고 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고 하는 직업군에서 아무래도 불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직업군을 가진 이제 여성들의 특징, 이 공통점을 한번 추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경제력이 있는 남성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직업군. 뭐 이런 직업군에서는 그 남성과의 접촉을 통해서 사실은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힘든 상황에서 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남성들과의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는 그런 유혹을 다 견뎌가고 하면서 뭔가 돈을 벌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유혹에 적당히 순응하면서 돈을 벌기가 훨씬 더 쉬운 구조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상 근무 일정이 일정치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외근도 많고 출장도 많고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숨기기도 쉽고 배우자가 그걸 알아내기도 어려워요. 사실 기회도 많고 내가 좀 탈선을 하더라도 내 배우자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크고 하니까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 혹은 자기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륜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통점들을 뽑아봤을 때 이런 여성 직업군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일반 사무직입니다. 그냥 직장인들인데요. 우리가 불륜 사건, 불륜녀, 상간녀라고 하면 되게 특별하고 아주 요상할 것 같은, 우리가 TV 많이 봤을 때 그 불륜녀 특유의 그런 어떤 포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불륜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 보면 되게 평범하고 아무도 이렇게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얌전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내 남편의 상간녀라니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륜이라는 거는 결국 경제력이 좀 있는 성공한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남성과 얼만큼 접촉면이 많은지, 그런 기회가 어떻게 얼마나 제공되는지에 따라서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업무상으로도 남성과 여성이 자주 만나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야근을 하면서 함께 출장을 가면서 회식을 하면서 친해질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항상 놓이다 보니 그냥 별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반인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건 진행해 보면 온갖 회사들 안에서 불륜 사건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불륜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 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회사에서 모든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불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직업은 인플루언서입니다. 모든 인플루언서가 이런 건 아닙니다.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자기 브랜드 가지고 계시고 사업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고 너무 뛰어나시고 뭐 미모도 출중하시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팔로워도 되게 많은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먹고 살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이고 매번 해외여행을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이것도 협찬, 이것도 협찬? 협찬은 협찬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 어디 호텔에 가가지고 영화 협찬으로 뭔가를 촬영한다라고 칩시다. 근데 호텔에서 생활하는 거는 협찬이라고 해도 먹고 쓰고 즐기고 내 몸에 걸친 것까지 협찬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런 걸 어떻게 마련하는 거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 의문을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이 해소를 했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그 상간소송의 피고 중에서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칭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인스타 팔로워가 10만 명인데 이 사람이 상간녀라고, 내용을 나중에 듣고 보니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매매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명품 선물을 받으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분들 직업은 다들 불분명했는데요. 프리랜서라고 소개하는데 무슨 일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사업을 준비 중인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준비 중인지 모르겠다. 또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데 저걸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은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명품이 너무 많았고요. 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고 해외여행 가고 오고 하는 비행기도 늘 퍼스트 클래스나 아니면 비즈니스나 그런 것들이었고 가서 호캉스를 즐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늘 노출이 되고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가끔씩 술집을 나가거나 유부남들에게 스폰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직업군이 바람을 많이 피고 불륜녀인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라고 확인한 그런 직업군은 인플루언서입니다. 1위는 제가 조심스러운데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설계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조심스럽냐면 보험 설계사님들 중에서 전혀 안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들 보험 하나씩 다 들어놓으셨죠? 저도 보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험 설계사님은 굉장히 착실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많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분들의 이제 분쟁의 과정을 보면 그 보험 설계사 외에도 그 주변 보험 설계사들이 다 바람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군 안에서 어떤 그런 류의 집단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은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는 견디기 좀 어려울 거고 그런 방식으로 본인들끼리 이렇게 좀 재미있게 그룹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서 그렇게 일도 재미있게 하고 노는 것도 재미있게 놀고 뭐 그런 그룹이 이미 되어버린 것 같고 근데 그런 직업군으로서 보험 설계사가 사실은 영업직이니까 누군가를 접대하는 일들도 많고 외근이니까 사실은 어디 나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런 것도 다 익스큐즈가 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불륜이 일어나도 잘 포착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기준도 점점 낮아지고 그런 집단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그 집단 안에서 내가 되게 꼿꼿하게 있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집단이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 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 보고 이 직업이 또 왔어 하는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골프장 캐디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의뢰인이 골프장 캐디 급여 가압류해달라고 해서 골프장으로 가압류 신청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가압류를 하니까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캐디도 꽤 많고 근데 캐디가 그럼 손님이란 바람을 피는가? 그건 또 아니었어요. 제가 했었던 이제 많은 사건에서의 캐디들은 다 그냥 밖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무엇 때문인가? 일단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도 일정하지 않잖아요. 캐디가 되면은 골프도 자연스럽게 다들 하거든요. 골프를 하면서 같이 하면서 어울릴 기회도 좀 많고 그러면서 뭐 손님들이랑 바람을 핀다기보다는 그 외에 이제 좀 다른 사람들과 바람 필 기회를 좀 많이 잡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외제차 딜러도 있기는 했어요. 그렇게 자주 있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보험 설계사보다 외제차 딜러가 더 적은 이유는 보험 설계사 자체의 수가 많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외제차 딜러보다는 이쪽 수가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여하튼 뭐 외제차 딜러도 마찬가지의 영업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높고 그럴 기회와 뭐 그런 것도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바람 피는 거가 사실은 어떤 직업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속했을 때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이게 직업의 특징인 양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내가 그 직업군에 속했는데 내가 그렇게 뭐 이성과의 접촉을 하고 자연스럽게 뭐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이런 게 잘 안 되면 그 집단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잘 선을 지켜가거나 아니면은 그 집단 안에 어우러져서 내가 그 중에 한 명이 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 그 집단이 어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직이다라고 하면 외향적인 면모가 조금 어느 정도 갖춰져야겠죠. 사람을 대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찾아줄 정도로 내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그런 거를 다 갖춘 사람이 영업을 하고 그럼 그 안에서 그걸 최대한 레버리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도 있고 한 거예요.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도 이렇게 영업직은 뻔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해도 되지, 이렇게 대해도 되지, 뭐 그런 어떤 데이터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나쁜 악의적인 어떤 접근을 해도 이 사람은 날 어떻게 강하게 뿌리치지 못해 라는 거를 상대방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기회가 더 많아지고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딜러라든지 보험설계사라든지 이런 직업군, 영업직의 직업군은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안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맥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다 이런 말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과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다 믿지 못하니 좋은 환경에 있으려고 우리는 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 어떻게 처했을 때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고 그 환경의 영향으로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직업군은 사람 자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직업군이 그 사람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고 사람을 어느 정도 변하게 만들고 그래서 반작용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